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자, 오늘은 배영을 할 때 머리 시선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영을 할 때 천장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턱을 당겨 앞을 보고 하나요? 사실 정해진 자세는 없습니다. 천장을 보고 할 경우 머리 전체가 물에 닿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평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배영을 하는 초급자 입장에서는 다리가 계속 가라앉기 때문에 턱을 당기지 말고 천장을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 천장을 보고 배영 시도해 보겠습니다. 과연 몸이 수평 자세에 가깝게 만들어질까요? 자, 누워서 저변킥은 배영 팔로 젓는 것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배영 출발할 때 이런 기술 하나만 갖고 있어도 주변의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또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수영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사로킥 너무 물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몸이 직선 형태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출발할 때부터 다리가 벽면 위를 터치하고 가니 몸이 떠 있는 상태에서 백 돌핀킥을 시도하였습니다. 물의 저항을 받는 자세죠. 출발선상에 배영 출발대가 없으면 벽 차고 밑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올라오면 되는데 시작 지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누워서 몸을 직선 형태로 가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는 코에서 공기를 빼줘야 코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면 밖에서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8스트로크 들어갑니다. 우리 신체는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머리를 물속에 잘 넣으면 다리는 기대 이상으로 뜨게 됩니다. 자유형 호흡도 머리를 적게 드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몸의 수평 자세가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물의 저항은 줄이고 속도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배영 발차기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배영 머리 위치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턱을 앞쪽으로 당겼습니다. 시선은 천장이 아닌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가 물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 물의 저항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턱을 당겨 머리가 나온 만큼 다리가 물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속 영상입니다. 자, 백 돌핀킥 동작은 몸이 물속에 지금 더 들어가야 먼 거리를 속도감 있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2번 현님은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는 임팩트가 좋아서 몸이 수평 상태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 위는 아쉽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발을 할 때 몸이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여 다리가 물 밖에 나온 상태에서 백 돌핀킥을 시도하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속 하이 엘보우 자세는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발꿈치 아래 보고 있죠. 팔꿈치 아래로 보고 손바닥이 어디를 밀어내느냐에 따라 배영의 속도가 결정됩니다. 슬로우 모션 볼게요. 손바닥이 몸 안쪽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비교적 물을 쉽게 잡을 수는 있지만 몸이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영 선수들은 물 잡기 마지막 피니시 단계에서 손바닥을 수직으로 세워 다리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직선 형태라 몸이 지그재그가 아닌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목을 수직으로 밀어내는 기술은 저변까지는 다 배우고 이 물 잡는 능력의 수준이 한참 올라갈 때 학습해야 효율적인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턱을 앞으로 당길 경우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코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추진력 좋습니다. 팔이 나올 때마다 물이 하늘 위로 솟구치며 코와 입속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데요. 턱을 앞으로 당길 경우 설사 물이 얼굴에 떨어져도 코 안에 물이 들어갈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턱 당기는 동작, 천장을 보는 동작, 이 각 장단점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수평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유형이나 배영을 가장 처음 배울 때 발차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머리가 가장 무겁지만 수평으로 누웠을 때 다리가 가장 먼저 가라앉는 이유는 공기 팽창과 수축이 이루어지는 폐의 위치가 다리보다 머리에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리가 먼저 가라앉는 것입니다. 발등과 허벅지를 위아래 채찍처럼 차며 몸을 수면까지 띄워야 물의 저항을 적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회원님의 배영 모습입니다. 팔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리가 위아래 차는 연결 동작이 지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좌우 발이 위아래 교차가 되면서 끊임없이 차야지만 팔이 한번 돌아갈 때 다리의 교차 타이밍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는 물속에 있고 얼굴이 어렵게 물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팔의 힘으로 이동 중인데요. 물속 동작을 보면 다리가 쉬어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분명 킥판 잡고 발차기만 하라고 했으면 잘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팔이 개입되는 순간 이게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인지가 불가능해질 때가 가끔 있죠. 자, 4번 회원님도 발차기에 오류 사항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물 밖에서 보면 평범한 배영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물속의 배영 발차기는 끊기는 상황이며 팔 동작에 의지하여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영 발차기가 약점인 사람들은 천장을 봐야 됩니다. 턱을 앞으로 당기는 순간 다리는 지금보다 더 가라앉게 되거든요. 좌우발이 교차가 되지 않고 왼발이 위에 오른발이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죠. 좌우 균형 있게 움직여야 발차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수평 자세가 만들어질 때 턱을 앞으로 당길지 위로 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기본기 발차기를 참 많이 시킵니다. 처음에는 발차기가 힘들고 빨리 진도나 빼주지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발차기 연습을 소홀히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어찌하겠습니까? 부족한 만큼 앞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면 되겠죠. 우리의 수영 실력을 한 장의 백지에 비유한다면 매 순간의 노력이 백지 위에 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유튜브는 잘 보는데 수영장에 와서 직접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멈춰서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는 줄 한 가닥만 허무하게 그어져 있을 것이고요. 수영장을 잘 가다가 한 번씩 슬럼프를 맞이해도 그 자리에서 마냥 주저앉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발차기 한 번이라도 하고자 라는 작은 실천이 수영을 다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력보다는 열정의 엄지척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